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나월리 폐기물, 사라진 행정과 진실, 이 발췌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충남 보령 나월리에서 있었던 대규모 불법 폐기물 사건인데요. 네. 이게 공식적으로는 처리가 다 끝났다, 이렇게 발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4월에 그 심각한 악취 민원으로 이게 시작된 사건인데요. 결국엔 12,338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처리됐다고는 하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초기 대응부터 시작해서 수사 과정, 또 주민 소통 방식, 그리고 결과 발표까지 이 여러 단계에서 사실 좀 의문 부호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어떻게 됐다 요약하는 걸 넘어서 왜 이렇게 행정당국의 발표랑 주민들이 느끼는 거랑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불신의 근본 원인이 뭘까, 이걸 좀 자료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좀 꼬였을까요, 이 사건?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였죠? 처음엔 그 악취 민원이었어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액젓 같은 그런 폐기물이 발견된 거고요. 근데 시료 분석을 해보니까 유해중금속은 없는 일반 폐기물이다, 이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아, 일반 폐기물이다. 근데 문제는 양이었군요. 네, 양이 상상을 초월했죠. 최종적으로 12,338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시에서는 주민 설명회도 여러 번 열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료에 담긴 주민들 목소리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명확하게 자료를 보여준 적도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아, 소통이 좀 잘 안 됐다는 느낌이네요. 게다가 2022년 7월에는 시에서 한 900톤 정도가 아직 처리 안 됐다고 밝혔는데, 이 900톤이란 숫자는 또 어떻게 나온 건지, 그 근거가 좀 불분명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건 제 생각엔 2023년 2월 같아요. 시에서 이제 폐기물 전량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딱 올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주민이 현장에 가서 또 폐기물을 찾아낸 거예요. 아, 바로 다음 날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 대한 믿음이 확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폐기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시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자료를 보면 주민들은 좀 더 구체적인 단서들을 제시해요. 예를 들면 운반 차량 번호판이라던가 통신기록, CCTV 같은 것들요. 네, 그런 것들이요.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된 거냐, 그리고 그 수사 과정은 왜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남는다는 거죠. 시의 해명은 뭔가요? 시에서는 반입 시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증거 확보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는 좀 비판적이에요. 주민들이 협조했으면 충분히 추적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2022년 9월에 검찰에 송치는 됐다고 하는데 정작 관련 수사 기록 같은 거는 다 검찰에 넘겨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공개할 수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베일에 쌓여 있는 셈이죠. 수사뿐만 아니라 그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자료들, 이것도 좀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네요. 2022년 10월에 근처 하천 수질 검사 결과가 매우 좋음, 이렇게 나왔다고 발표했다는데, 네. 근데 자료에 따르면 정확히 어디서 검사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검사 기관은 또 어디였는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오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음 흘러들어갔을 법한 그런 계곡이나 웅덩이 같은 곳, 그런데 검사 결과는 아예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그 부분 지적이 중요하고요. 또 처리량 12,338톤이라는 숫자 자체도 이게 진짜 땅에 묻혔던 폐기물 양을 다 파내서 잰 거냐, 아니면 그냥 처리장으로 실어나르는 덤프트럭 대수를 세서 계산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실제 매립량과 처리장 반입량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료는 보고 있어서 정확성에 좀 물음표가 붙는 대목입니다. 이러니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2년 11월 면담 기록을 보면 시는 수질, 토양 다 문제 없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는데, 네, 그런데 주민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제기하는 거죠. 그 폐기물 버린 행위자 고발은 제대로 한 거냐? 수사는 충분했냐? 그리고 왜 우리 마을엔 아직 상수도 설치가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요구사항이 결국 책임자 처벌하고 상수도 설치 이 두 가지로 보이네요. 네, 그게 가장 크죠. 이 모든 의혹과 불신의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 기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록의 문제요? 네. 이 사건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민원이 처음 들어온 것부터 폐기물 확인, 처리 과정, 검사 결과, 수사 의뢰 등등 이 모든 게 투명하게 문서로 딱딱 기록되고 관리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기록 자체가 혹시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아예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나원리 폐기물 사건 관련 자료를 통해 행정 처리 과정에 남은 여러 의문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처리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보 공개는 좀 불투명했고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고 또 제시된 검사 결과마저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불신이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사실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는지, 또 주민들과 얼마나 진솔하게 소통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여러분께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떤 정보를 또 어떤 방식으로 받길 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어쩌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그 공식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접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상당히 무거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